121회 이론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답은 1번인데요. 내부 통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죠. 재무회계의 특징은 내부 통제가 아니라 외부 보고의 목적이죠. 2번, 3번, 4번은 모두 재무회계의 특징이 맞습니다. 2번.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이 등식이 헷갈리신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구성이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는 대변이 수익, 차변이 비용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시산표 등식에 들어가는 이 자본은 기말자본이 아니라 기초자본인 점 이렇게 도형으로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은 다음 자료를 통해 외상매출금의 단기 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계정 과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계정 과목의 T계정을 그려서 계산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T계정을 그려서 계산해 볼게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인이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겠죠. 차변의 기초금액 10만원 그리고 대변 밑에 기말금액 8만원 그리고 단기에 외상매출을 했으면 외상매출금이 증가했겠죠. 차변의 단기 외상 매출액 30만원 그리고 매출 애누리 및 매출 할인은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는 요소이죠. 그래서 대변에 3만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외상 매출금이 돈으로 입금되었다면 회계 처리로 봤을 때는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대변에 적힐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주어진 금액들을 대입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해 볼게요. 차변에는 현재 40만원이고 대변 금액이 현재까지 합계는 11만원이죠. 대변의 금액이 29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단기 입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주식의 매입거래에서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주식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 즉 단기 매매 증권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을 구매할 때 수수료가 들었다라고 하면 해당 자산에 플러스를 해주는 즉 상품 구입할 때 수수료 들었다 상품 가격에 포함 비품 구매할 때 수수료 들었다 비품 가격에 포함 이렇게 해당 자산에 포함해서 금액을 적어주고 별도의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을 쓰지 않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었죠.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써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기말재고에 적용할 취득단가 산정 시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재고자산 파트에서 배운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할 때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 방법은 정액법이네요. 정액법은 유형자산 파트에서 해당하는 자산의 감가상각을 할 때 사용한 방법이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차량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해서 가치가 점점 감소하는 자산을 이야기를 하죠. 2번 같이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아니고 그 다음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상에 해당하죠. 1번도 아니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투자자산이고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냉난방기가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을 찾으라고 하면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7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중 처분한 비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와 같이 비품과 관련된 자료들을 주고 비품의 취득 원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회계 처리를 예상을 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품을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를 생각해보면 대변의 비품이라고 해서 취득원가 금액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서 이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물음표로 적어놔 볼게요.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의 가치 세트로 지워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비품 감누액 180만원 그 다음에 처분해서 받은 금액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차변의 현금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네요. 금액은 처분가액 10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처분해서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처분 이익은 수익 계정 과목이니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적어주시고 10만원 적어주신 다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하니 비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현재까지 차변의 합계는 280만원 대변의 합계는 10만원이니 비품의 취득원가가 270만원이어야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될 수 있겠죠. 답은 3번 27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중 자산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산을 찾아보면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이죠. 자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두 개를 합한 외부 보고용 통합 표시 계정이죠. 즉 자산에 해당합니다. 미수금 자산에 해당하고,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 계약금을 먼저 받았을 때 사용하는 부채에 해당하죠. 그리고 선급 비용, 먼저 지급한 비용 자산에 해당하고, 임차 보증금도 자산에 해당합니다. 선급금, 계약금을 먼저 줬을 때 자산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 예수금은 부채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6개가 되겠네요. 이와 같은 계정 과목들을 모두 기억하면 좋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시험 보실 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활용해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9번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선수금과 단기 차입금이 유동부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 이 두 가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수익, 감가상각비가 비용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단기 차입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주고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해당하는 위치에 대입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린 다음 여기에는 자산 항목을 넣어 볼게요. 자산은 현금 55만원, 그리고 외상매출금 25만원, 다음 선급금 50만원, 그 다음 부채는 선수금 20만원, 그리고 자본금 50만원, 이렇게 주어진 금액들을 전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단기 차입금인데, 단기 차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이 부채 자리에 금액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차변의 합계는 130만원, 그리고 대변의 합계는 70만원 플러스 단기 차입금 금액이 되겠죠. 즉 단기 차입금의 이 물음표 금액을 구하려면 130만원에서 70만원 금액을 뺀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60만원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기말창고의 재고자산이 10만원이지만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재무상태표에는 9만원으로 계상되었다. 회계 담당자의 실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기말 재고자산이 10만원에서 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상품 T 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기초, 단기 매입, 기말 재고액, 매출 원가 이렇게 T 계정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 금액이 기말 재고액이 10만원인데 이 금액을 얼마로 잘못 적었다? 9만원으로 잘못 적었다. 즉 원래 금액보다 더 적게 당부에 계상이 된 거죠. 이렇게 기말 재고액이 적게 적히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는 더 큰 금액으로 적히게 되겠죠. 즉 매출 원가는 과소계상이 아니라 과대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 매출 원가가 증가한 게 여기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익은 매출 총이익 입장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과소계상, 감소, 적게 적혔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이 금액이 적게 적히게 되면 영업이익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금액보다 만원이 적은 금액이 적히게 되겠죠. 영업이익이 만원 과소계상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실수로 인해서 기말 재고자산이 만원이 적게 적히고, 매출 원가는 만원이 많게 적히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만원이 적게 적히고, 영업이익은 만원이 적게 적히는 이러한 과소계상과 과대계상의 관계를 보인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13번 다음은 한국상사의 현금과 부족 자료이다. 결산 시 현금과 부족 계정 잔액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결산 시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금과 부족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당부의 현금과 실제 현금의 금액을 비교해서 많거나 적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죠. 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기말 결산 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바꿔서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T 계정을 자주 보지 않아 헷갈리시다면 하나하나씩 분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짜 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1월 30일에 회계 처리를 생각해보면 대변의 현금과 부족, 하변의 현금,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현금과 부족 T 계정에 전기를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7월 1일은 현금과 부족의 차변에 금액이 적혀 있으니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이렇게 적히게 되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적히게 되겠네요. 각각
금액도 한번 적어보면 8만원, 6만원이 되겠죠. 이와 같은 분계를 해석해보면 당부보다 실제로 있는 현금이 8만원이 더 많아서 회계 처리를 차변에 현금 8만원 이렇게 장부에 있는 금액을 올려줬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계정 과목으로 적어놨다가 7월 1일에 이거 돈 들어온 거 이자 수익 이자가 들어온 거였구나 라고 해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놨던 금액 8만원 중 6만원을 감소시켜주고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놓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돈이 더 많은 2만원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겠죠. 즉 나머지 현금 과부족 금액도 하변에 적어서 현금 과부족 이렇게 2만원을 감소시켜 주셔야 하고, 그리고 대변에는 그러면 잡이익인가 잡손실인가를 고민하실 때 위치가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봐주시면 되세요. 지금 자리는 수익 자리겠죠. 수익 자리면 잡이익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12월 31일에 가에 오는 항목은 잡이익이 되고 나의 금액은 2만원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은 3번 매출 원가가 영업이익 계산 구조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이고, 그 외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잡이익은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15번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의 광고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2번과 같이 거래처에 발생한 한우 선물 세트는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이버 카페에 있는 왼쪽 메뉴에서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121회 전산회계 2급 수업용 프로그램 게시물로 들어와 주신 다음 여기에 있는 수업용 데이터를 다운받아 주세요. 다운받으셨다면 해당 게시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다운받았을 땐 압축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건데 압축을 해제해서 이렇게 해제된 파일의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2교시 폴더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예를 눌러 실행해 주시면 121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기초 데이터 설치라고 하는 창이 뜰 건데 여기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수험번호를 입력하시면 되지만 여기에서는 임시 수험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임시 수험번호는 게시물에 나와 있는 이 번호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성함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습할 때는 A형으로 선택한 다음 감독관 확인 번호도 마찬가지로 게시물에 나와 있는 4091 이 번호를 여기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회사명은 민수상사인 점 확인해 주시고 확인되셨다면 로그인을 눌러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1번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회사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우리 회사의 정보 중 3가지 틀린 곳을 찾아서 고쳐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틀린 곳은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증에는 대표자명이 성명 김민수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김경환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클릭하고 김민수 엔터 이렇게 입력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엄 연월일이 사업자 등록증에 2018년 5월 26일로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에는 계엄 연월일 17번에 2015년 6월 30일로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클릭하고 2018년 5월 26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의 업태 도소매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8번 업태란에 도소매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니 클릭하고 도소매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대표자명, 업태, 그리고 계엄 연월일 이렇게 3가지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위치는 동일하게 왼쪽은 자산 그리고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 이렇게 나눠서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 왼쪽의 금액들과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은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금액이 5만 5천 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에는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누락되어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빈칸을 클릭하고 F2번을 누른 다음 대손충당금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서로 짝꿍인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플러스 1번인 109번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알고 계신다면 빈칸을 클릭하고 109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금액은 15만 5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340만 원인데 프로그램에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336만 5천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금액 버튼을 클릭하고 3400 플러스 이렇게 34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이 차변합계의 금액과 교재에 나와 있는 자산 총계의 금액이 올바르니 내가 자산 부분 왼쪽 부분은 잘 수정했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채와 자본 항목 중에서는 예수금이 78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에는 87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78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수정이 모두 끝나면서 대차차익 금액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예수금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1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신규 거래처를 입력하는 내용이네요. 거래처 등록 메뉴는 여기에 나와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거래처를 보면 금융기관 신용카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거래처 탭을 클릭하고 맨 아래 빈칸을 클릭해 주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쪽을 클릭하신 다음 518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서구 상사 엔터, 그리고 유형은 동신이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숫자만 12309 7896, 대표자 성명은 김희동 엔터,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엔터, 종목은 의류 그리고 소매업 이렇게 주어진 내용들을 전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주며 검토하고 수정하는 문제이죠. 자, 메뉴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왼쪽에서 외상매입금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초롱 상사만 금액이 1,600만 원으로 올바르게 잘 입력되어 있는데 타임 상사를 추가로 입력 해 주셔야 되겠죠. 빈칸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타임 상사 그리고 금액은 600만 원 6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지급어음, 왼쪽에 지급어음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달래 상사가 7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데 500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700으로 수정해 주신 다음 추가로 F2번 누르고 도원 상사 이렇게 입력하시고 11500 플러스 이렇게 금액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에 분계를 하고 분계된 내용을 입력하는 문제들이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날짜는 7월 28일이니 7 엔터 28 이렇게 먼저 입력해주고 문제에서 상호저축은행에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단기간 차입했죠. 선이자 6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분계를 해보면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는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차입하기로 하였으니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로 단기 차입금, 그리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차입금은 거래처 꼭 입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거래처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2천만 원, 원금 총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차변에는 돈을 빌려서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예금이 증가했다. 즉 차변에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2천만 원이 전부 다 들어온 게 아니죠. 선이자로 60만 원을 빼고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예금 금액은 1,94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60만 원 뺀 금액은 이자 비용이라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하였으니 차변에 이자 비용 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면 대변 먼저 입력해 볼게요. 4번 대변 단기 엔터 이렇게 입력해서 단기 차입금 검색해 주시고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금액은 20 플러스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은 거래처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죠. 1,94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은 951번 이자 비용 이렇게 6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날짜 8월 2일이죠. 그러면 ESC 누르고 왼쪽 누른 다음 8 엔터 2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날짜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수민상사의 외상매입금 600만 원을 수민상사의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수민상사한테 돈
돈 줘야 될 것, 돈 받을 것 있었는데 서로 상계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도 감소시켜주고 외상매출금도 감소시켜주시면 되겠네요. 분개해보면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감소시켜주셔야 하니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수민상사 6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시켜줘야 하니 대변의 외상매출금 수민상사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수민상사 금액은 600,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수민상사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날짜 8월 19일이죠. ESC 누르고 19 문제를 보면 여수상사의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5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추심을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주고 돈으로 받은 상황인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추심했을 때 들어가는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800번대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주고 어음이 감소했으니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써서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여수상사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이 증가해야 되겠네요.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500을 전부 다 받은 게 아니라 5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죠. 495만 원. 그리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써야 된다. 입력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 5만 원 이렇게 써놓은 다음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변 먼저 대변의 받을 어음 여수상사 금액은 500, 차변의 수수료 비용 먼저 써볼게요.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해 주시고 5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날짜 8월 21일이죠. ESC 누르고 21로 변경해 주세요. 문제에서 신규 영업부 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했죠. 그리고 계약금의 나머지 잔액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6월 19일 주문 시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비품 계정을 사용할 것. 그럼 우리가 이 6월 19일에 계약금을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계장부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놨는지 알고 계셔야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6월 19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차변의 선급금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구나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이 적혀 있으니 지금은 이 선급금을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날짜 8월 21일로 변경해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분계를 진행할 때는 차변에 있는 선급금을 없애야 하니 대변의 선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삼인전자 금액은 100만 원이었죠. 총 금액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으니 나머지 금액은 900만 원이 되겠네요. 900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9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 컴퓨터 구매했을 때는 사용 목적이니 비품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해 보면 대변에 선급금, 거래처 삼인전자 금액은 100,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900, 차변에 비품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 무르이웃 돕기를 위해 사회복지센터에 기부금 50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라고 하네요. 기부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차변에 기부금, 비용 발생,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감소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9 엔터 15 이렇게 입력한 다음 3번 차변에 기부금 금액은 500,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0월 10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18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납부한 금액 중 9만 원은 직원 부담분이고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며 9월 귀속급여에서 공제한 상태이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직원의 급여를 주면서 직원 부담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회계장부에 적어놓게 되죠. 그래서 대변에 적혀있는 예수금 금액을 우리는 차변에 적어서 없애주시면 되는데요. 차변에 예수금 부채 감소, 직원 부담분인 이 9만 원 먼저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회사 부담분은 비용 발생
은행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비용, 복리, 후생비, 나머지 회사 부담분도 9만 원이죠. 9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로 납부했다고 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예수금 금액은 9만 원, 차변의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800번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9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11월 3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130 최대리에게 다음과 같이 급여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급여 대장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급여 총 금액이 210만 원. 이 부분은 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공제합계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죠. 공제합계 금액은 회사에서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적어놔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실수령액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돈으로 지급한 거니 지급한 여기에서는 당좌예금이 감소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의 급여 2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 부채 증가 19만 5,290원, 나머지 금액 실수령액은 당좌예금이 감소했으니 당좌예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3번 차변의 급여는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210,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은 19만 5,290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12월 21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냈을 때는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용 발생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납부했으니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바꾸고 입력해 볼게요. ESC 누르고 12월 21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납부할 세액 합계인 이 금액 25만 9,74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4번 대변에는 현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분기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5번에 1번 보겠습니다. 9월 10일 일단 날짜를 변경해서 들어가 볼게요. 9 엔터 12. 자, 들어가 보면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기가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사업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건 우리 회사의 건물, 즉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수익적 지출, 즉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우리는 차변의 계정 과목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 F2번 누르고 건물 이렇게 건물 계정 과목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12월 1일 날짜 변경하겠습니다. 분계가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예금에 입금된 130만 원은 거래처 피치 상사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거래처 강북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처도 다르고 받은 이유도 다르죠. 돈 받은 건 보통예금으로 받은 게 동일하니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켰는데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게 아니라 계약금을 받은 것이니 우리는 계약금을 받았을 때 현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클릭해 주시고 F2번 누른 다음 선수금 계정 과목 수정해 준 다음 반드시 거래처도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가 피치 상사가 아니라 강북 상사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 입력하는 문제로 우리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을 먼저 구분해 주신 다음 수동결산을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에 먼저 입력해 주시고 자동결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보고 먼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수동이고 2번 문제도 수동이고 3번도 수동, 4번도 수동이네요. 이렇게 되면 자동결산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이 4가지 문제만 날짜 12월 31일 들어가서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과 기말 기준의 금액을 비교해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분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취득가액은 140만 원으로 처음에 적어놨던 금액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40만 원 이렇게
적어놨을 거고 중간에 처분한 금액이 70만 원, 즉 절반을 처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단기매매증권 7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혀져 있겠죠. 기말에 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더니 금액이 100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70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금액에서 100만 원으로 바꿔서 적어줘야 하니 플러스 30만 원을 회계 처리를 통해서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증가시킬 때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30만 원, 단기매매증권을 증가시켜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계 진행해보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30,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이익이냐 평가손실이냐를 구분하실 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내 장부에 적혀져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금액과 기말 기준의 공정가치와 비교를 해서 증가를 시켜야 하는지 감소를 시켜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임대료 6개월분 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고 나와 있네요.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6개월분을 받아서 수익으로 처리했던 분계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 현금 이렇게 썼을 거고 금액을 600만 원 이렇게 입력했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임대료를 받고 수익으로 처리하면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했겠죠. 대변에 임대료 600만 원 이렇게 전부 수익으로 처리를 한 상황인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에 해당하는 당기분만 수익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에 해당하는 임대료 금액은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에 해야 하는 기말수정 분계는 임대료라고 써놨던 금액 중 올해 게 아닌 거를 감소시켜 주시고 하변에 임대료라고 써서 수익을 감소시켜 주는데 이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이 금액은 선수수익 내년 거 미리 받은 거야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을 계산해보면 내년 금액을 빼줘야 하니 600만 원 곱하기 날짜를 보면 6개월 분이니 6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1년 치면 12로 나누고 6개월 치면 6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료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니 26년 1월, 2월, 3월 즉 3개월치가 해당하겠네요. 내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300만 원, 대변에 선수수익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임대료 금액은 300, 대변에 선수수익 3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가수금 잔액 140만 원은 고돌상사의 외상매출금 수령액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수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유로 들어온지 모를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에 대한 항목이 밝혀졌을 때는 우리가 가수금 계정 과목을 없애주신 다음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가수금을 없애기 위해 차변에 가수금 140만 원 이렇게 적어서 가수금을 감소시켜 주시고 그 다음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을 수령한 금액이라고 하니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됐다면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고돌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가수금 140,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고돌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25만 원을 계상하세요 라고 합니다. 대여금이면 빌려준 돈이죠. 그럼 빌려준 돈에서 발생한 이자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이자 수익은 실제로 돈으로 받진 않았지만 올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회계장부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변의 수익 자리에 이자 수익이라고 써서 25만 원 이렇게 써주셔서 수익의 발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차변에 실제로 돈으로 받았으면 현금, 보통예금 등으로 작성을 했겠지만 실제로 받진 않았으니 그럴 때는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고 해서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25만 원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수수익 금액은 2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장부조회 문제이죠.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 이렇게 특정 계정 과목의 월별로 비교를 해야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총계정 원장 메뉴에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총계정 원장 메뉴로 들어가서 날짜를 1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복리후생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차변의 금액이 이렇게 적히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달을 찾아야 하니 가장 금액이 큰 달은 2월인 95만 원 즉 답은 95만 원이 되겠네요. 95만 원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6월 중 발생한 상품 매입의 거래는 몇 건이며 상품 매입 대금 합계액은 얼마인가, 상품이라고 하는 항목을 구매한 건수와 금액 이 두 가지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건수를 물어봤을 때는 계정별 원장 이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서 날짜를 6월 중이니 6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이렇게 6월 1일부터 말일자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고,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상품이 증가를 했겠죠. 즉 상품의 계정 과목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으면 상품이 증가했겠죠. 즉 상품은 자산이니 차변의 금액이 적혀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항목들을 보면 전부 다 상품의 차변의 금액들이 적혀져 있으니 상품을 구매한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계정별 원장의 특성 자체가 이렇게 거래 건수별로 전부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거래 건수가 3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래 건수 3건 이렇게 적어주시고,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의 월계가 350만 원으로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3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6월 30일 현재 샛별 상사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잔액의 합계, 거래처가 언급이 되었죠. 거래처가 언급되었을 때는 거래처 원장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특정 계정 과목의 잔액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날짜가 6월 30일자가 되게 입력해 주시면 올바른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샛별 상사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샛별 상사의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19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90만 원 일단 적어주시고, 그 다음 계정 과목만 미지급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엔터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미지급금의 잔액도 2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260만 원. 그러면 190만 원과 260만 원의 합계인 45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란에 1번에 95만 원, 2번에는 3건 350만 원, 3번에는 4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실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